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코프로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주님들 상당히 지금 불안감과 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유가에 대한 흐름 이야기도 해드리고 미국에 대한 시장도 좀 짚어드리면서 좀 조정에 대한 거를 좀 경고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하긴 했어요. 뭐죠? 제가 이야기했던 상단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노란 밴드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자, 이 밴드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 에코프로 매매를 하면서 항상 이 눌림에 대한 저점을 알려줬던 그 가격이죠. 바닥 라인에서도 투매장에서도 알려줬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그 밴드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문자를 아직은 안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지수 완벽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짧게 보고 오자고요. 유가는 다시 이 100달러라는 이 심리가에 근접을 하더라. 5일은 1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5일선을 닫고 다시 100달러에 온 거고, S&P 지수는 강반등을 만들었던 걸 이 음봉 하락 장악형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200일 장기동 평균선에 맞물려 있죠. 자, 이걸 뜻하는 건 뭐냐면 다음 주 시장 무척 중요할 겁니다. 이 완전한 이 변곡의 시장이 위치해 와 있다. 지수는 반등을 보이고 있고 유가는 100달러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오늘장까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수 없으면 또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투매가 만약에 발생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그리고 언제쯤 이 에코프로가 다시 오를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핵심 세 가지 전부 좀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해요.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이 힘든 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핵심 종목도 하나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있을 이 핵심 종목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락 도대체 어디서 끝이 나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솔직히 좀 판단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죠? 제가 다닐 때 웬만하면 다 판단을 해드리는데 오늘 좀 쉽지 않더라고. 왜?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버텨요. 그래서 지수는 버텨요.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제가 이 갭 저항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11선 저항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11선에 터치를 하면서 딱 마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물려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돌리면 또 그냥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저항 받으면 이게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즉 투매가 한번 나오고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이 현재 라인에서 그냥 빠르게 전환을 하느냐, 이 일단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돌리는 거는 매 한 가지 똑같긴 한데, 제가 이 고민을 하는 거는 이 시장에 대한 이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냐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싼 가격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싼 가격. 에코프로의 비싼 가격 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에코프로의 확장형 패턴입니다. 확장형 패턴. 제가 말한 그 재수 없는 투매가 발생하면 이 가격까지도 올 수가 있다.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딱 하루만 더 지나면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매수 문자 받으실 분들은 딱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지금 기준이 안 쓴 이유는 명확해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저점을 예측을 했던 건, 밴드에 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식이었습니까? 네, 시장에 대한 이 우상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즉 이 우상향식이죠. 그러니까 이 매매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도 저만의 지금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대한 하나의 기법을 배워,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주구장창 쓰면서 막 수익을 냅니다. 근데 그 기법이 어느 순간 그 안 통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좌가 깡통을 차버리더라.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자, 여러분,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 기본 베이스가 말씀드린 이 우상향 조건에서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것처럼 기법도 어느 구간에서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이런 시장 분석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뭐예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꺾였잖아요. 상당히 오랜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좀 관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니까 지금은. 근데 방향이 나올 것 같지만 아직은 확신을 하기에는 좀 무리다. 딱 제가 지금 이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장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
자, 시장 봅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갭은 메꿨는데 저항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지금 빠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이 돌파가 내일 나오면은 그때는 매수가 될 거고 밴드에서.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기술적 분석을 쓰면 된다. 여기서는 좀 확인 거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여러 위치에서 뭐 고점에서 하신 분들, 뭐 저점에서 하신 분들 위치가 다 다양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물타기를 하려는 분들, 그죠?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집중해 보세요. 먼저 방향성을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바로 반등이냐, 한 번 더 빠지고 반등이냐죠. 그래서 이 손절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보유를. 오히려 뭡니까? 이 물타기를 고려해 보셔야죠. 어디서요? 맥점 밴드에서요. 자, 오늘 종가상 밴드를 딱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일 바로 이 강반등이 나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을 하면 된다.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한 번 더 빠지면 뭐라고요? 이 12만 5천 원 파란 밴드까지 올 수 있다. 이 확장형의 하단이기도 한.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급반등으로 진행이 된다. 뭡니까 그럼 이 가격이? 물타기 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자리 노려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내일 보다가 딱 전환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흐물흐물 흐른다. 이탈이 되면서. 그럼 이 가격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시장이 가야 됩니다. 종목들이 가려면 시장이 가야 돼요. 좀 코스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그냥 횡보잖아요. 그죠? 반등하고 나서 횡보예요. 강반등 이후에 횡보. 그러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냥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고 오를 것인가. 그죠? 이게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저점을 한번 W로 그리는. 그러니까 상승 W냐, 그냥 상승 횡보 상승이냐. 그러니까 요 차이라는 거죠. 지수도 여기서 매수냐, 뭐 여기서 매수냐의 차이. 지수도 박스, 에코프로도 박스다. 박스죠. 일단 꽤 조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구간을 지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 조정기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시장도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거의 다 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4월 안에는 이 트럼프가 이 전쟁을 끝내긴 해야 됩니다. 중간 선거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물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못 잡으면 가뜩이나 이 이란 전쟁 때문에 민심이 안 좋은데 잡기는 잡아야 한다. 조만간이란 말씀드리면서 내일 시장 정말 중요할 겁니다. 자, 분봉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주가가 어때요 지금? 노란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저점에 대한 말씀드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이게 깨졌어요. 이런 뭡니까? 조정 지속입니다. 과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보면 주가가 밴드를 저항으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을 하려고 하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먼저 이 저항대를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 하방 경직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돌파와 하방 경직을 체크를 하고 그 뒤에는 뭐를 체크합니까? 이 안착을 체크를 하죠. 안착.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유히 밴드를 타고 상승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상승을 우리가 먹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해요. 여전히 저항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먼저 돌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이 돌파를 만드는 그 순간에 아니면 제가 말했던 이 파란 밴드에 터치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자, 대북주 다들 아시죠?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 자,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자,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자,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